비타민 D는 인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영양소로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며 면역 체계의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에 관한 많은 오해가 존재하며 아래에서는 그 진실과 오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해 1. 햇빛만 있으면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분만 햇빛에 노출되면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색, 지역, 계절, 시간대,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이 비타민 D 합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생성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겨울철이나 고위도 지역에서는 햇빛이 부족하여 비타민 D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식단만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부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된 우유나 오렌지 주스가 비타민 D의 식품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통해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필요할 경우 보충제를 통해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해 3. 비타민 D는 모든 만병통 치약이다. 비타민 D는 여러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 치약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특정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결정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비타민 D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건강한 생활습관 동반시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해 4. 비타민 D의 과다 섭취는 안전하다. 모든 영양소가 그렇듯이 비타민 D도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체내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신장, 결석, 심장 문제, 뼈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D는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으로 인한 자연 합성, 식품 섭취, 보충제 등의 방법을 통해 균형 있게 비타민 D를 확보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그렇듯 신중하고 적절한 섭취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조깅은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특별한 운동이다. 오늘 나는 조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6가지 주요 건강 혜택을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길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 번째 혜택은 심장 건강의 개선이다. 몇 년 전 나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조깅을 시작했다. 처음 몇 주간은 그저 힘들고 지쳤지만 점차 심장이 더 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의사를 방문했을 때 혈압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조깅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가 있었는데 조깅은 나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천천히 달리면서 신선한 바람을 맞고 주위 풍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조깅 후에는 언제나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 수준도 현저히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를 돕는다는 점이다. 조깅을 매일 조금씩 하면서 나는 의식하지 못한 새 몸이 점점 더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체중계에서 기분 좋은 숫자를 보면서 조깅의 효과를 몸소 체험했다. 네 번째로 조깅은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는다. 계속해서 꾸준히 달리기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색하고 피곤했던 다리의 근육들이 점차 단단해지고 빨리 피로해지던 것이 점차 사라졌다. 나중에는 작은 언덕도 거뜬히 오를 수 있는 체력과 근력을 가지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의 강화다. 나는 주기적으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었는데 조깅을 생활화하면서 건강하게 사계절을 보낼 수 있었다. 조깅을 통해 얻은 체력 덕분인지 잦던 감기마저 사라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이 적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6번째 혜택은 사회적 연결이다. 매일 아침 공원을 달리면서 많은 조깅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일정한 거리를 함께 달리기도 하면서 조깅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는 나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서로의 도전을 응원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조깅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이 6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깅이라는 소중한 습관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책상 앞에 앉아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몸은 점점 더 뻣뻣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조금이라도 몸을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회사에서 IT 부서에 근무하는 현수입니다. 현수는 항상 아침 일찍 출근하여 온종일 모니터 앞에서 코딩 작업을 열중한 나머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오전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나중에야 목덜미의 뻐근함과 허리의 뻣뻣함을 느끼고야 점심시간임을 깨닫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는 사내에서 열리는 짧은 스트레칭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직장인들을 위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소개했고 현수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강의를 경청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목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면서 목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어깨 스트레칭으로 어깨를 360도로 회전시켜주고 팔을 뻗어 뒤로 크게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들이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허리와 척추의 유연성을 위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의자의 옆으로 앉아 등을 꼿꼿이 세운 후 한 방향으로 몸을 돌려주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동작은 척추 주변의 근육을 늘려주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팔과 손목은 컴퓨터 사용으로 가장 많이 피로를 느끼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수는 강사가 제시한 손목과 손가락 스트레칭도 유심히 보았습니다. 손목을 큰 원을 그리듯이 회전하고 손가락을 각각 펴고 구부리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현수는 강의에서 배운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혹은 오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이용해 짧게나마 스트레칭을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몸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은 줄어들었고 허리의 뻐근함 또한 경감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면서 업무에 대한 집중력도 개선되었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휴식까지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기에 현수는 그 후로 주변 동료들에게도 스트레칭의 효능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중간중간 작은 회의실에서나 복도에서 동료들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즐기는 시간이 생겼으며 이는 점차 사내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체험한 현수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몸의 피로는 마음의 피로로 이어지기 쉽다. 우리가 짧게나마 자신의 몸을 돌보듯 그러한 시간이 쌓여 더 큰 만족과 효율을 가져온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공감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이란. 늘 분주한 도시의 삶을 꿈꾸었다. 그는 커피 한 잔과 함께 밤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런 밤이 계속되면서 어느새 그의 수면 패턴은 엉망이 되었고 갈수록 피로감이 쌓여갔다. 결국 숙면을 누리지 못하는 밤이 이어지면서 이라는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첫 번째로 이라는 습관부터 점검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책상에 두고 침대 위로 올라가는 습관을 들였다. 자기 전 1시간 전부터 모든 화면을 꺼두는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따뜻한 샤워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은은한 조명을 켠 채로 아로마 테라피를 시작했다. 라벤더 향은 그에게 깊은 안정을 주었다. 차분한 음악을 틀어놓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일기 쓰기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습관을 바꾸는 동안 이라는 마을의 현명한 노인으로부터 수면에 도움을 주는 식품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노인은 이란에게 밤마다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한 잔 마시라고 권했다. 처음에는 그 맛이 낯설었지만 그는 점차 이 허브차가 주는 포근함을 즐기게 되었다. 이 차는 불면증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킨다고 알려져 있었다. 또한 노인은 견과류인 아몬드와 같은 식품을 소개해 주었다.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을 풀어주고 멜라토닌을 증가시켜 수면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아몬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라는 매일 저녁 한 줌의 아몬드를 먹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이란의 가장 큰 발견은 그릭 요거트였다. 이 요거트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숙면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바나나 조각을 얹어 단맛을 더했는데 바나나는 수면 호르몬을 조절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꿀 같은 맛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숙면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모든 변화를 통해 이란은 서서히 개선되는 수면의 질을 체감하게 되었고, 어느 날 아침, 그동안 잊고 있었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관찰하고 변화하며 배운 것들을 통해 단지 품질 좋은 수면뿐만 아니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함께한 여러 습관과 식품들은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료가 되었다. 이란은 이제 친구들에게도 그의 경험을 전하며 그들 역시 힘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곤 한다.